요즘 시장에서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를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한반도에 전술핵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조금 알고 싶습니다요. 그렇지, 전술핵이지. 그러면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부터 설명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좀 다른 건가 봐. 전혀 다르지. 전략핵은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1961년도에 구소련이 개발했던 차르본바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27톤, 무려 50메가톤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1메가톤이 100만 톤이야. 그러니까 50메가톤이라면 5만 톤에 해당되는 TNT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정도의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무지막지한 핵을 우리는 전략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을 실제로 사용이 된 적이 있나요? 뭐 차르본바 같은 거? 아유, 그럼 벌써 인류는 멸망했겠지.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그리고 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 뭐 이런 것들을 전략핵, 글쎄, 그러기엔 좀 너무 작긴 한데 전략핵의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틀보이도 15킬로톤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 한 방에 뭐 8만 명이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그러면 그 이후로는 핵이라는 게 세계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죠? 그렇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무서운 지옥의 폭탄을 한 나라가 가지고 있을 경우 다시 인류에 다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다고.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핵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지. 실제로 그 이후로는 핵이 인류에게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하지만 누구에게도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도 사실인 거지. 그러니까 방금 아빠가 말한 것처럼 누구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 때문에 북한이 핵에 그렇게 진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 핵이랑은 또 다르게 전술 핵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핵이라는 거에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그렇긴 하지. 이론적으로는 그래. 뭐 그렇지만 이게 전략핵이다 전술핵이다라는 구분이 2018년도까지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정의된 적은 없었어. 그러다가 그걸 세상에 끌어낸 사람이 또 얘기지만 트럼프가 그걸 끌어내게 된 거야. 이수는 매드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알고 있나?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매티스.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트럼프와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 이 전술핵과 관련된 부분이었어. 매티스 입장에서는 뭐냐면, 전술핵이고 전략핵이 어딨냐? 핵은 몽땅 다 핵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실전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하지만 트럼프가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도에 W76E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된다. 요즘에 개발된 전술핵은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살상력이나 폭발력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해. 예를 들어서 어느 군사기지를 타격하는데 3.5킬로톤의 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 위력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핵은 핵이잖아요. 그렇지. 무서운 무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실전에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겠는데요. 그렇지, 당연하지. 특히 우리나라의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실전 배치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가에서 정확하게 반반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어.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전략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위력의 전술 핵무기,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핵 전력을 갖춤으로써 억지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또 달라. 어쨌든 이게 핵이잖아. 그러니까 전술 핵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전략핵을 가지고 있는데 전술핵으로 한 대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 꾹 참고 있을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전략핵을 가지고 대응을 할까? 바로 날리겠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팩트는 지금 전술 핵이라는 핵무기가 실전에 배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지금 돼 있어.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진짜로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전술핵 사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자주 나왔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핵 재배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이잖아요. 근데 재배치라고 하는 걸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핵이 배치가 된 적이 있었나 봐요. 있었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핵이 있었어. 그런데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쪽에 있는 핵들이 몽땅 다 반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핵도 같이 덩달아 반출됐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나 이제까지? 뭐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겠니? 핵 확산 방지 조약이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다른 나라들한테는 핵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이었잖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지금 흔들고 있는 거잖아.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계속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목소리가 미국 정가에서도 나오기 시작한 거야. 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에 시스라고 있어. 그게 한반도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자타가 공인한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 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계산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한반도 위원회에서 했던 말을 내가 좀 보내줬는데 봤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반도 위원회에서 주장한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반도 내에서 핵 재배치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걸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몇 가지 제한적 환경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고의 후보지 파악을 먼저 하고 저장시설 준비를 철저하게 한 이후 핵무기 관련 보안 훈련을 실시하며 둘째, 주한미군의 F-16이나 F-35 전투기의 핵 탑재 등의 인증 절차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만 하며 셋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정식으로 권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한반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우선 내부적인 합의부터 끝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방어용 무기에 대한 역량도 함께 고려됐다는 거야. 과거 사드 배치 때나 아니면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 때 뭐 물론 일부 국민들이었지만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 어디다가 그걸 만들 거냐는 거지. 괜히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핵만 덜커덕 갖다 놔버리면 그거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되니. 또 방어용 무기인 사드도 분명하게 거론을 했는데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드는 반대를 하긴 했지만 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70%가 찬성을 하고는 있지. 하지만 찬성을 할지라도 그 핵기지가 우리 동네라면 얘기가 달라져. 그쵸. 님비라고 알고 있지. 그렇죠.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그렇지. 그러면 이게 핵 무장에는 찬성을 할지라도 정작 핵 무장을 위한 부지 마련에서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겠니 이수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핵 그렇죠. 있다면 북한의 주요 공격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야. 누구든 싫어할 수밖에 없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그렇지. 같은데 근데 우리 국민의 70%가 찬성했다는 점도 조금 의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핵 재배치 문제에 찬성을 하게 된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미안해. 또 트럼프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또럼프 트럼프야. 트럼프가 보호비를 10배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아주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 근데 이게 폭탄 선언으로만 경고성 발언으로만 그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시리아에서 돈 되지 않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 적이 있었다고. 주한미군은 북한의 오판을 막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한미군이 만약에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 아니야. 이거 합법적으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부시를 주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핵 우산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주한미군인데 이걸 그냥 철수해버린다고 하니까 믿었던 우리로서는 이게 계속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이 한반도에 핵을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70% 찬성 쪽의 입장이신 건가요? 나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인 말인지 나도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다음번에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하고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전국 공화당 유권자 2,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 여기에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48%. 그리고 2위인 공화당의 디센티스 주지사가 28%. 무려 2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한테 보호비 10배 올려달라는 얘기 다시 안 하겠니? 하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 게다가 이수가 초두에 거론했던 것처럼 북한 쪽에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전술핵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계속 도발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실전에 사용이 가능한 전술핵에 대한 핵 역량을 강화한다는데 이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리 저위력이라고 한다지만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도 함부로 결단내기는 어렵다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층인 서울에 전 국민의 절반
남편이 거주하고 있잖아. 여기에 아무리 저 위력이라고 할지라도 전술핵 하나 떨어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정말 결론을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 난감해.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쉽지 사실이네요. 않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진짜 모르겠는데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나도 궁금하네. 찬성이나 뭐 반대의 입장 그리고 이유까지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은 토론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싸우지는 마시고.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 진짜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 정작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그 답이 안 나와. 왜냐면 미국은 비행기로 가도 사람이 안 사는 땅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진짜 차로 요만큼만 가도 사람이 사는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거기 산다고. 근데 그렇게 두면 타격 1위야. 1순위. 그니까. 거기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라고. 님비의 문제를 넘어섰어 이거는. 넘어섰어. 그러니까.